포인트 언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하단 쪽에서 언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포인트 그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언더가 좀 되게 불편한 스윙이 나오게 돼요. 어디서 치느냐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요 조건이 되면은 이제 스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너 이제 스윙해도 된다. 이거 못하면 자격도 없는 거네요. 자격도 없는 거죠. 손목으로 스윙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뭘로 해야 돼? 뭐 어깨나 팔꿈치로 스윙해야지. 또 역시 너무 잘하는데? 네, 다시 그렇죠. 포인트는 뭐냐면 하고서 한번 하고 그냥 내려오고 준비하고 한번 하고 내려오고 준비하고 하지 않기. 근데 난 스매시 때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볼이 떠? 자꾸 드라이브 쏘는가? 손을 기준으로 타점이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풀 스매싱 할 때도 V 체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V 체킹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제가 이 유니콕 TV 채널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덕콕의 이동석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이동석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굳이 소개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미 커뮤니티에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 이동성 코치님을 모시고 콜라보를 하게 됐는데 제가 미리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이동성 코치님께 어떠한 걸 교육을 받고 싶냐 질문했는데 오늘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고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콜라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유니콕 TV 채널에 이 공식 협찬사 이 루체 바디워시 제가 만든 바디워시인데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미리 선물로 드렸어요. 사용 좀 해보셨나요? 네, 사용해봤어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저는 사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워시를 쓰면은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간지럽고 좀 그래요. 근데 써봤는데 그런 게 일단 없었어요. 괜찮죠? 며칠 써봤는데 그게 없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향이 너무 좋아. 괜찮죠? 너무 좋아. 예. 한번 신경 썼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사서 써도 괜찮겠다. 네. 라는, 이거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예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전 피부가 좀 되게 예민하거든요. 네. 예, 금방 건조해지고 해서 병원에서 바디워시 쓰지 마라 했는데, 그래요? 근데 쓸까 말까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 말라 했으니까. 근데 썼는데 안 간지러워. 건조한 게 금방 뭐가 있나요? 이게 1등급 원료를 사용해서 그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향만 있는 게 아니라 향이랑 좋은 거 다 때려 박았어요. 저거 다 네, 1등급 원료. 이게 등급이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1등급을 썼고 대신에 좀 가격은 좀 있게. 전 애매한 거 만들고 싶지 않아서 좋은 걸로 했는데 저도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좋아하시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저도 되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루치 바디워시. 안 간지러워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을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하면은 보통은 스매싱이나 뭐 어떻게 하면 스매싱 강하게 때려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뭐예요? 이 언더, 특히 포핸드 언더. 포핸드 언더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포핸드 언더를 잘 칠 수 있을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는 질문이 많았어요. 또 우리 디테일하면은 이동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 디테일하게 이 궁금증을 확 긁어주세요. 네, 가려운 점을. 그래서 포핸드 언더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포핸드 언더가 그래서 포핸드 언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 되니까 백핸드 언더와 포핸드 언더를 같이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백핸드 언더를 좀 더 쉬워하세요. 포핸드 언더보다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손목에 대한 움직임이라든가 그립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백핸드 언더를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더라.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백을 잡고서 이게 치는 것과 포핸드에서는 사실 언더를 할 때 이 손목의 움직임이 라켓 헤드와 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동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목이 유연한 거죠. 이 동작이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게 언더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포핸드 언더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언더를 하냐면 이렇게 손목을 잘 못 쓰는 거죠. 손목을 잘 못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윤정국 씨님도 뭐 손목 활성화에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동호인 분들이 손목을 잘 사용을 못한다 하면은 이상하게 스매시나 여기서 앞으로 딱 넘어오는 동작을 손목을 잘 썼다, 손목 안 썼다 이런 걸로만 이제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 손목이 어떤 젖혀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방향이 중요한 건데 언더는 기본적으로예요. 기본적으로 손목이 젖혀지는 동작이 순간적으로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 그립과 스윙과 스텝, 이제 포인트 언더가 불편하신 분들은 딱 그 세 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립 스윙 스텝으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디테일을 원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치세요 이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이제 하단 쪽에서 만약에 언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무릎 라인이나 이 하단 쪽에서 언더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그립이에요. 하단 쪽에서 언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포인트 그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면은 이게 언더가 좀 되게 불편한 스윙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단 쪽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거의 준비 그립 정도로만 언더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손목이 유연해야 된다. 예. 이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단에 있다고 했을 때. 공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말씀. 그렇죠. 그래서 그립이라는 거는 타점이 앞에 있을 때 점차 이 면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타점이 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그립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단 쪽에서 언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포인트로 조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준비 그립이라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그립이 좀 돌아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는 내가 이런 그립을 잡고 언더를 하지 않고 이런 그립을 잡고 언더를 하니까 되게 힘있게 언더가 되네. 상단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립이 조금 돌아가야 되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유익공님이 일단 첫 번째 그립이에요. 네, 그립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봐볼게요. 자, 타점의 앞에 치는 포인트 그립을 잡고 이렇게 앞에 있다고 해서 이런 그립을 돌려서 이렇게 언더를 하게 되면 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냥 이런 그립만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그립감으로 한번 해볼게요. 젖혔다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편해요. 좀 힘 전달이 좀 어떤가요? 편해요. 그렇죠, 그죠? 힘 전달이 좀 더 쉽죠. 손가락 쪽의 느낌으로. 이렇게 하단 쪽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립을 좀 잡으시는 게 좋고, 좀 타점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제 그립을 조금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걸 제가 이해한 거대로 말하면은 내 하단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준비 그립이 가까워야 되고 올라올수록 좀 더 젖혀지면서 포인트 그립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면은 어디서 치느냐에 따라서 그립이 달라져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그립 관점. 네.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언더라고 하지 않고 헤어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헤어핀을 했을 때 지금 포인트로 그립 많이 돌아갔잖아요. 돌아간 거. 이거 이 하단에서 헤어핀 하면 편할까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그렇죠. 불편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준비 그립과 약간 백에 대한 느낌으로 하면 조금 더 편하겠죠. 각이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또 여기서 하게 되면 이게 편할까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겠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립이 점점 또 포인트 쪽으로 더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닫히는 그립이 나올 거고. 네. 예, 그래서 똑같이 타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립이 우리가 약간 우리가 이제 흔히 표현하는 몽둥이 그립 쪽으로 점차 돌아가야 되는 거고. 네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쪽으로 이제 그립의 파지가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이게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립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동호인 분들이 보통 포핸드 배우고 백핸드 배우잖아요. 그럼 포핸드를 잡고서 그냥 막 치게 되면은 그렇죠. 그립 관점에서 언더는 별로 좋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점을 일관성 있게 그 그립에 맞는 타점을 일관성 있게 준다라고 한다면 요 그립을 잡았을 때 요 타점은 그래도 좀 괜찮아.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괜찮겠죠. 하지만 타점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약간 좀 스윙의 선이 좀 무너지고 좀 어눌한 스윙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딱 시각적으로 보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한 번의 느낌에서 우리가 쟤 엘리트다. 쟤는 엘리트 물을 먹었다. 딱 이 그립 돌리는 거 보면은 쟤는 동호인이다. 우리가 그렇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언더가 잘 안 된다 하면 일단 먼저 그립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예. 타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인트 쪽으로 그립이 돌아간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준비 그립에 가깝게 파지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유니크한 관점이었어요. 괜찮았나요? 네.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네. 이 몸에서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그림만 하지 않게.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스윙이에요. 이제 스윙인데 이제 스윙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스윙을 할 때는 이제 손목이 먼저 스윙을 하려면 이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단 쪽에서 한다고 해볼게요. 준비 그립에서 손을
이 라켓이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많이 끄집어내야 돼요. 언더를 할 때는. 이렇게. 이걸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손이 뒤로 빠지게 되죠. 손이 같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라켓이랑, 그죠? 예, 손목에 대한 분자를 잘 사용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고 손을 자꾸 앞으로 많이 끄집어내면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예, 끄집어내서 들어가고 끄집어내서 들어가고. 이게 첫 번째예요. 손목을 먼저 끄집어내라. 아 근데 보니까 네. 끄집어 내실 때 네. 그립을 살짝 풀어주시네요. 그렇죠. 아. 네, 이렇게 들어가죠. 그립을 그러니까 꽉 잡으면 안 되겠네. 그렇죠. 꽉 예, 잡으면 맞습니다. 풀어준 상태에서 그렇죠. 그럼 잘 젖혀지는 동작이 좀 안 나올 수 있죠. 꽉 잡으면. 너무 견고하게 잡으면. 예. 그립 풀면서 손을 앞으로 내다. 맞습니다. 예. 손을 앞으로 내서 라켓과 반대로 교차가 되게.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언더 스윙에서 내가 게임을 하고 내가 스윙을 연습을 하는데 내가 내 영상을 내가 셀프 딱 점검해 보니까 내 손목이 움직이 막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은 이 첫 번째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손을 먼저 끄집어내서 라켓과 손이, 그러니까 라켓 헤드와 손이 자꾸 반대로 움직이게. 자,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 연습부터. 그리고 나서 요 조건이 되면은 이제 스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너 이제 스윙해도 된다. 이거 못하면 자격도 없는 거네요.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으로 스윙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뭘로 해야 돼? 뭐 어깨나 팔꿈치로 스윙해야지 뭐. 그래서 끄집어냈으면 거기서 이제 프로네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임팩트가 일어나고 첫 번째 끄집어낸다. 그냥 두 번째 임팩트가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팔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다시 로테이션 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가 마무리. 이렇게. 다시 자, 첫 번째.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또 윤주영 코치님이 또 시범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스윙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끄집어낸다. 끄집어낸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임팩트 일어났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로테이션 일어나면서 프로네이션.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미 또 회내 운동을 했죠. 잘했다. 야, 역시 우리 윤주영 코치님 역시 대단합니다. 그렇죠. 스윙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이 분절 나누기 위해서 끄집어내, 손을 끄집어내고 라켓은 뒤로 보내준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임팩트를 그대로 치고 나서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팔의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올려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임팩트가 일어날 때 헤드가 불편해요 지금. 헤드가 밀려서 약간 손보다 늦게 맞으면은 직선 라인이 되는 거고. 손보다 더 밀고 나가서 맞으면 이제 대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타점에 그 맞는 위치에 따라서 조절되는 거죠. 편집자분 계신데, 자, 제가 저 방향으로, 저 카메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냥 언더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언더를 아니야.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여기 있어서 내가 스윙을 못했어. 맞을까봐. 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그죠?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볼이 저기로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또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여기로 보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윙은 계속 이대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차일까요? 아까 말한 그 임팩트. 임팩트 지점? 타점이죠. 이런 타점을 조절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좀 예민하게 내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것만 해서 가야지 해서 이 나가는 결대로 맞아버리면 볼이 다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보다 조금 더 타점을 밀리게 해서 맞으면 또 저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절할 때도 저기는 이렇게 치고 저기는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스윙의 결은 같이 해야 돼. 타점을 조절해서 맞추는 거고. 그렇죠. 우리 윤중 코치님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지금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제가 그래서 포핸드 언더스윙 할 때 어려워하는 분들,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야구로 표현 많이 해요. 야구. 자, 봐봐요. 똑같이 임팩트 있게 빵 홈런을 쳤는데 내가 탁 야구 타자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1루, 2루, 3루야. 1루잖아, 1루. 1루, 2루, 3루. 근데 똑같이 홈런을 빵 쳤는데 저기로 홈런이 갔네. 그러면은 우리가 포핸드 언더를 밀려서 맞아서 스윙을 이렇게 가는데 막 스윙 가는데 이미 손보다 배트가 밀려 맞은 거예요. 밀려 맞았고 그다음 홈런이 된 거죠, 1루 쪽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또는 이제 손보다 헤드가 탁 나가서 맞으면 3루로 홈런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1루로 홈런이 되든 3루로 홈런이 되든 그 홈런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의 스윙 가속이 충분하게 임팩트 때 전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스윙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언더가 되냐, 여기다 언더가 되냐. 하지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스윙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나오는데 볼이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다 지금 제가 조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은 일단 손을 먼저 끄집어낸다. 두 번째, 임팩트를 어디서 맞출 거냐. 아, 손보다 뒤에서 맞췄다. 야, 저기로 간다. 아, 손보다 앞에서 맞췄다. 아, 저기로 간다. 임팩트 끝나고 이제 팔로우스 동작으로 라켓 헤드가 어깨에 걸쳐지게 딱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세 번째죠. 마지막 팔로우스 동작이 이렇게 되지 않게. 이거 좋지 않아요? 아, 곤란해요. 아주 이렇게 하면은. 이 곤란하게 하는 분들 너무 많아, 진짜. 자, 이거 아주 곤란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낸다. 임팩트가 일어난다. 임팩트가 어떻게 일어난다? 두 가지로. 손보다 헤드가 밀려서 맞냐? 당! 손보다 헤드가 나가서 맞냐? 당! 그리고서 로테이션. 손목 세워서. 라켓 나를 세 번째. 걸치게 한다, 어깨. 그리고 다시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앞으로 낼 때 그립은 변화가 있나요? 그립이요? 손목이 젖혀지는 양이 크면 클수록 그립 변화가 있죠. 네, 그럼 그립 변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립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치기 전에 그립 변화가 있어야 되고 손목이 젖혀지면서 손바닥 안에서 돌죠. 근데 하단 쪽에 있다고 했을 때는, 그죠? 하단 쪽에 있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이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거의 세워지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하셨던 그립의 개념과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심플해요. 이게 너무 이제 스텝이 너무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 스텝이었죠. 그립, 스윙 스텝. 세 번째 스텝이에요. 스텝 밟으면서 사이드 스텝 밟으면서 이렇게 또 손 앞으로 내면서 이렇게 손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자 왼발 오른발 스텝 붙이면서 독 이렇게 붙이면서 독 이렇게 요 정도 스텝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의 중심이 확실하게 언더스윙 하실 때 헤어핀이든 언더스윙이든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는 내 몸의 중심이 오른쪽으로 확실하게 좀 안차게 되면서 연습을 해야지 뭐 이렇게 연습한다든가 그거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죠? 좀 옆으로 뭐 돌려서 한다든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확실하게 우리 런지 동작 하듯이 확실하게 안착시키고 손 끄집어내고 자 사이드 스텝 왼발 오른발 요 정도로 스텝은 좀 심플하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포핸드 그립 전환하고 손목을 열었을 때 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목이 유연하지 않아서요. 준비 그립을 좀 돌려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립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손목이 열었는데 면이 다 안 만들어진 거야. 네네네. 이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러면 이거를 내가 먼저 준비 그립을 좀 돌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약간 조금 더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핸드를 치는데 여기에 있는데 면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이 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타점을 되게 앞에 있을 때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면이 만들어지는 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손목 유연성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 주신 분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면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 손목을 열어버리거나 이게 이제 손목을 이제 연 겁니다. 손목을 열어서 이렇게 면을 만들거나 근데 이 유연성이 안 된다면 그립은 최대한 돌리지 않고 손목을 열어서 면을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좋은 거고요. 이게 나는 열었는데 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타점이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립에 손실이 일어나야죠. 두 번째는 그립이 조금 돌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질문을 주신 분들은 사실 우리가 배드민턴 칠 때 그립을 많이 돌리지 않고 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별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치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돌려야 될 때는 야 이거 면이 안 나온다. 이거는 조금만 더 돌리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질문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은 이런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립을 손목을 확 뒤로 젖혀서 최대한 많이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봐보세요. 제가 지금 챌린지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그립을 못 돌린 거예요. 손목을 못 돌린 거고요. 지금은 조금 돌린 거예요. 자 지금은요 봐보세요. 엄청 많이 돌렸죠. 한번 해볼까요? 무지하게 많이 돌려보는 거예요. 어휴 이 정도면 거의 몽둥이 그립까지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립이 돌아간 이격이 굉장히 크다는 소리예요. 준비 그립에서. 자 지금은 그립이 돌아간 이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그 무슨 말이냐면 손목을 젖혀서 그립이 돌아가는 양을 자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목의 유연함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립을 돌리는 범위를 좀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을. 안 되겠다 이거. 그립을 조금 돌려야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그거를 순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 손목이란 말이에요. 손목을 순간 젖혀서
그림 많이 돌렸죠. 그럼 제가 한번 더 돌려볼까요? 저는 더 많이 돌렸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더 많이 돌렸는데. 예, 그래서 조금 돌려보기도 하고 손목 전체 더 많이 돌려보기도 하고 이걸 많이 돌리는 연습을 좀 하시면 순간적으로 손목이 그 면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돌리는 게 더 좋은 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불편하게 또 치실 수는 없는 거니까. 방금 전에 맞아요. 예. 진아님의 질문인데요. 네, 진아님. 푸시 같은 동작에서 손목을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클리어 할 때는 알겠는데 반대로 손목이 덜 쓰이는 작은 동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클리어보다 푸시가 스윙이 작잖아요. 이런 작은 스윙 할 때 손목 활용법? 그러니까 푸시 같은 그때 손목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에 질문 같거든요. 네네네네. 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점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푸시도 이제 뭐 볼이 높게 오면 이렇게 손목을 많이 던지는 푸시도 물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푸시를 한다고 했을 때 좀 낮은 볼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당연히 손목의 움직임이 좀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 이걸 되게 많이 작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손목을 푸시할 때는 웬만하면 이 꺾는 동작, 이 스윙 가속에 의해서 넘어오는 동작보다는 그냥 좀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 정도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톡,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톡. 그렇죠.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은 볼에 대한 푸시를 한다. 그러면 이 정도 손목 가동 범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아요. 절대 넘어오지 않는다. 이건 이제 높은 볼에 해당한다. 높은 볼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한 번에 마무리할 볼이야. 그러면 어휴, 뭐 가능하죠. 다 넘어와도. 근데 그런 볼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푸시하거나 아니면 요 정도의 손목보다 더 작은 동작을 해서 푸시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 이게 손목을 젖혀서 요만큼 쓰고 이거 다시 그냥 튕겨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톡. 역시 너무 잘하는데? 그래요? 네, 다시. 그렇죠. 포인트는 뭐냐면 하고서 한번 하고 그냥 내려오고 준비하고 한번 하고 내려오고 준비하고 하지 않기. 계속 요 반동에 의해서 계속 탁 튕겨 올라오게. 다시 리바운드 되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렇죠. 그럼 백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손목 가동 부분을 작게 해서 톡톡톡톡 이후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나요?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아주 곤란해요. 푸시를. 또는 이렇게 연습을 해도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거는 아주 결정적인 찬스일 때 이렇게 연습하시면 손목을 조금만 서서 계속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톡톡. 예. 여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더? 네트에 걸린다는 각도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립을 어떻게 잡았냐는 어떤 손목의 가동 범위와 스윙 궤도에 좀 연관성이 있는 거고 이 셔틀에 대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건 타점과 연관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냐 이렇게 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스매시고 이게 저쪽으로 하면 클리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손목을 확 딱 꺾으면은 여기서 손목을 딱 꺾으면 이 볼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손목을 딱 꺾었다. 그럼 이 볼이 어디로 갈 거냐? 그럴까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밑으로 안 갔어요. 위로 갔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미 타점을 손보다 밀리게 해서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트에 걸린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언더 할 때처럼 언더 스윙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땅 때리는 순간에 손보다 이게 앞에서 이렇게 맞았다. 이게 이렇게 맞았다. 이번에 손보다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맞았다. 이걸 조금 느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손목을 넘겨도 지금 볼이 이제 위로 갈 거예요. 봐보세요. 이제 눈 감지 말고 손목을 확 꺾어서 큰 스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를. 근데 볼은 이미 여기서 맞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클리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확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타점을 조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푸시를 하는데 네트에 자꾸 걸려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손을 기준으로 타점이 너무 앞에서 맞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난 스매시 때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볼이 자꾸 드라이브 쏘는 거야? 그럼 손을 기준으로 타점이 너무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거 밀려서 똥볼 났다. 그럼 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았으니까 똥볼이 나는 거예요, 또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스윙 가속을 이용해서 딱 힘있게 끌고 와서 또 맞으면 또
힘 있는 또 클리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손을 기준으로 타점이 어디에서 맞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레슨 하다 보면은 타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꺾을 수가 없는 타점에서 이거 억지로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스윙이 아니라 어디서 맞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절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방금 했던 질문과 이 답에 더 이해가 완벽해질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아 그리고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그 풀스매싱 할 때도 V 체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V 체킹 같은 게 이게 V 체킹이죠. 팔의 흐름을 주고 손목을 딱 쓰는 그 임팩트를 빵 손목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문지러 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V 체킹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풀스윙을 하지 못하는 상황, 신체 분절을 하체나 상체를 동원해서 완벽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 빨리 이렇게 손목만 빨리 손목만 써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또 V체킹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손목을 못 쓰는 사람들이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때. 첫 번째는 연습의 관점에서 손목의 감을 익히기 위한 V체킹이고, 두 번째는 풀스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손목을 빠르게 써야 될 때 그때 하는 그런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풀스윙 할 때는 V체킹이 안 들어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V체킹이 안 들어가긴 하지만 바로 보이는 V자가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풀스윙에서도 그렇죠. 손목을 강하게 쓰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약간 V자 흐름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도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손목의 관점으로 보면은 손목만 정말 썼다고 했을 때는 이런 V 흐름이 나오겠지만, 근데 풀스윙을 해도 너무 늘어지는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를 손목으로 강하게 타고 한다는 스윙을 했을 때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탁. 그러면 그 풀스윙에도 손목의 사용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반동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손목 사용량과 팔의 흐름이 먼저 같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팔의 흐름이 먼저 떨어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V자 흐름이 더 크게 나타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이 V 체킹에 연연해서 풀스윙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죠.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해를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손목을 잘 사용하거나 손목을 잘 쓴다. 그럼 V 체킹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잘 던지는데 왜 뭐를 의식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 되죠. 그럼 알아서 뭐 그 반동에 의해서 손목도 아마 세워지면서 딱 아마 체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동선 코치님 모시고서까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에 혹시 저희 유니콕 TV 구독자님께 한 말씀. 유니콕 TV 구독자분들께 제가 오늘 궁금하신 부분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아는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혹시 또 조금 부족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또 우리 윤주영 코치님한테 직접 또 레슨 받기 너무 힘들지만 레슨 신청하셔서 배우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기 전에 여기가 체육관이 너무 예쁜데 여기 덕후 본점이죠? 여기 위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의정부 호원동 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 회룡역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 지도 다 드릴 테니까 직접 와서 레슨 한번 받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